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알레르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코막힘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4명의 아이를 키워서 나름 코막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면역 치료를 하고 지금 완치가 되었지만 코막힘이 저도 많았습니다. 코막힘이라는 것은 코 쪽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먼저 중격에 비중격이 있고요. 중앙에. 그리고 코살, 하비각계인데요. 요게 부어서 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 딱지가 많이 생기는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 코딱지가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 콧물이라든지 축농증을 인해서 분비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구조적인 문제에서 말을 안 했는데 물혹이라 그래서 비용종 같은 게 생기는 사람들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코막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감기라든지 알레르기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 계속 코막힘이 심하겠죠. 근데 이제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염증을 생각을 해보면 염증이 생긴 부분이 붓고 그 다음에 진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염도 일종의 면역 질환인데 알레르기 물질,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털에 있는 비듬이나 분비물이 묻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혈관, 이제 면역세포들이 이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백혈구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피가 많이 오겠죠. 이제 혈관들이 이 비각계 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붓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점막들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코막힘이 심해지고요. 이렇게 이제 혈관이 붓다 보면 혈관 투과성이 높아져서 분비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콧물, 누런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코막힘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약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코딱지라든지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식염수 세척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피조모를 해서 그 분비물을 직접 입으로 해서 뺀다든지 풀어주는 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리가 다쳤을 때 붓기를 가라앉히려고 높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힐 경우에는 베개를 좀 높인다든지 어린 아이들 경우 너무 잠을 못 자는 경우 중간에 좀 안아서 주면 코막힘이 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비주기라 그래서 3-4시간마다 코막힘이 번갈아 가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심할수록 그 느낌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모이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몸을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눕히면 오른쪽에 이제 눌리기 때문에 피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왼쪽이 막히면 왼쪽이 위로 가게 누우면 코막힘이 덜해지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피가 다 몰리니까 왼쪽에는 피가 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히는 방향이 위로 가게 하면 그쪽 방향을 코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한 1-20분, 2-30분 있으면 코가 자연스럽게 뚫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만약에 막힌다.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면 코막힘이 덜해지겠죠. 이게 이제 생리적 반응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코막힘을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건조하면 딱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습기를 좀 틀어줘야 되겠죠. 가습기는 진먼지나 곰팡이 알러지가 없는 경우 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티히스타민이라는 거는 코막힘이 해결이 안 됩니다. 코 간지럼, 콧물, 그 다음에 재채기는 해결되는데 코막힘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국에서 약을 먹다가 안 나와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 코막힘이 심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이 심하냐 안 심하냐는 우리 코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상생활이 힘들다든지 잠자기 힘들면 비염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첫 번째로 약물을 주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혈관이 이제 확장되고 혈액이 많으면 생기기 때문에 혈관 수축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모든 작용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유코트렌 이니비터, 애들 씹어먹는 약 있죠. 저녁에 하나 씹어먹는 거, 그 약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도 장기간 오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류코트렌 이니비터 씹어먹는 약 오래 쓰지만 다른 약들은 장기간 오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약제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코에 뿌리는 혈관 수축제는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일주일 이상 쓰면 오히려
우리가 고무줄 팬티가 늘어나듯이 혈관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간혹 아이들이나 감기 때 너무 심한 경우 한두 번 쓰는 거지 일주일 이상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코막힘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는 겁니다. 비강 스프레이를 바깥쪽으로 뿌리면 이 점막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서 알레르기 반응도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증상이 줄이고 코막힘도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한 달 전에 미리 뿌리고, 진먼지나 애완동물처럼 실내 항원이라면 환절기나 겨울철 되기 전에 미리 계속 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뿌리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2살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살 이하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2살 이하는 되도록이면 코딱지라든지 피조물 뿌려주면서 잘 코를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걸로 안 된다, 근데 계속 그렇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합의각각에 많이 붓거나 비존경이었거나 비용종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비용종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전신마취로 부비동 수술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비중격도 전신마취로 수술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제 코 살이 너무 부었다, 이런 경우도 알레르기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나 2년 있으면 바로 재발이 되기 때문에 주로 뭐 유학을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아니면 다른 치료를 다 하는데도 코막힘이 해결이 안 된다면 하비각계 고주파 시술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제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알레르기의 근본 치료인 면역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면역 치료는 치료가 좋을수록 점점점 오래 걸리는데, 먹는 약은 바로 좋아지지만 약 끊으면 바로 생기고요. 뿌리는 거는 2주, 3주 이상 한 달을 뿌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는 보통 6개월, 1년이 지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역 치료는 모든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3년에서 5년을 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면역 치료는 만 5살부터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사 면역 치료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고학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막힘이, 가벼운 코막힘은 그냥 코를 뺀다든지 가습기 또는 식염수 세척을 해보고요. 만약 코막힘이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약물 치료나 비강 스프레이를 하고요. 그래도 지속된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막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코막힘이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정확한 알레르기 원인을 검사하고요. 그리고 원인이 없다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해서 코막힘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홍 작가였습니다.